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4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해서 좀 특별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 뭐 중국에 대한 관심 뭐 여러모로 좀 많아졌죠. 글쎄요, 그 뭐 좋은 쪽으로 관심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덩달아 이 중국, 우리 조선족 동포에 대한 이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들이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전반적으로 국내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좀 그러지 못한 게 있어요. 이 국제적인 어떤 그런 관계라든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네. 그래서 좀 껄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과 중국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렇게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하나 좀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어느 초등학교에서 중국 동포에 대한 이해 교육을 좀 시켜달라 또 이렇게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잘 됐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들은 중학교 학생들은 대상으로 딱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대학생들은 또 몇 년간 계속 꾸준하게 해마다 한두 번씩은 해왔는데 초등학교 네, 6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과연 이 중국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또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가 좀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본적으로 는 중국에 대해서 좀 한국하고 비교해서 좀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보니까 요즘 유튜브에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연변이라든가 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뭐그 지역을 좀 많이 갑니다. 특히 이제 연변에 뭐 연길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많이 가죠. 이 가면은 여기서 처음 갔던 사람들이 놀란 게 가면은 한글도 있죠. 우리말이 통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 왔지만은 뭔가 우리 좀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동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많이 그 생각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 한국에서의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적으로는 연변에 갔을 때의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참 바람직하고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우리 중국 조선족 동포들을 볼 때하고 연변에 실제 가서 거의 현지에서 이 조선족 동포들을 만났을 때하고 좀 느낌이 많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연변 지역 하면은 그 북한하고 이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또 많이 또 여행 유튜버들이 가서 이 촬영도 하고 유튜버도 하는데 상당히 보니까 그런 콘텐츠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몇 개를 모아서 한번 좀 교육 자료로 이렇게 좀 만들어 본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 뭐 이렇게 되면은 왜 이 그 중국 쪽에 이렇게 우리 같은 민족이 많이 살고 있냐 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실제적으로 이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에 대해서 혹시 뭐 교과서에 뭐 실려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정식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고 이 지금 참고서죠. 거기에 보니까 퀴즈 형태로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왜? 이 그 중국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왜 조선족이라고 하는 우리의 민족이 거기에 이렇게 살고 있냐? 그러면서 이쪽에 이렇게 많이 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네 가지 이렇게 주면은 거기에서 하나 좀 고르고 답변을 주는 이런 형식인데 네,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재밌겠다 해가지고 그 내용도 수록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는 중국 동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부 삼성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주라고도 하고 또 간도라고도 하죠. 그 지역, 우리 상당히 이제 역사적으로 상당히 관련성이 높게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왜 그 동부 삼성 그 지역이 왜 이렇게 중국 땅이 되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거에 인해서 거기에 있는 조선족 중국 동포들이 왜 다시 한국으로 오지 않고 한반도로 오지 않고 왜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뭐 그런 또 이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제 시대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1945년 해방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그 동부 삼성 지역, 이 만주 지역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엮어보고 이해를 높이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상당히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다 소개는 못하라고 한번 세 차례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뭐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이 요거는 좋다, 요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제가 또 그거를 바탕을 해서 좀 이 콘텐츠를 좀 조정을 해서 좀 정말 초등학교 6학년이나 뭐 중학교 한참 이렇게 호기심이 좀 많이 이제 있을 때죠. 그때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국 동포와 이 연변 지역하고 어쨌든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 콘텐츠를 만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동포분들이요. 왜? 우리를 알리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알리면은 정확하게, 바르게, 그리고 이미지 좋게 알리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필요한 어떤 그런 자료들이 좀 있으면은 또 저의 보니까 뭐 위챗이라든가 뭐 카카오톡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또 이거를 가미를 해서 우리 중국 동포에 대한 뭔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이나 뭐 중학교 한참 저는 사회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있을 그런 아이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내용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처음에 그건 내용이 이겁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네, 처음에 내용. 중국에 사는 우리 민족, 네, 조선족 동포에 대한, 이게 이제 큰 제목입니다. 네, 이게 큰 제목인데, 네,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방송에 한참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도 있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협력해 주시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때 먼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저께 저한테 이렇게 한 10,000원씩 이렇게 후원 계좌로 이렇게 꾸박꾸박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저께는 한 12만 원을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 김무예 님께서요. 그러면서 10,000원씩 해서 1년치를 이렇게 후원을 해줬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좀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뭐 문자로도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네, 다시 한번 방송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언젠가는 한번 왜 이렇게 저희 방송을 보고 이렇게 후원을 이렇게 하게 됐는지 직접 한번 뭐 전화 통화를 해봐서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우리 관심 가져준 데가 있죠. 네, 세운병원입니다. 네, 골절 수술 세운병원 다릅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해 있죠.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러 달째 저희 동포세계 유튜브 방송 후원도 해주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 보고 가면은 반갑게 또 맞이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엠플란트 오사 치과병원, 네, 서울 영등포구 이 대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림역 9번 출구, 거기 하나은행이 있는 빌딩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중국 동포에 대해서 한정 특가로 임플란트를 해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 보시면은 임플란트 하신 분들 이게 기회다 생각하시고 아래 이렇게 해서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원장님도 뵀는데요. 아주 친절하시더라고요. 임플란트 5사 이 치과 의원 네,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젊음의 비결을 네, 알려드립니다. 네, 멜로 피부과 영등포점입니다. 신길 뉴타운 헬스타운 그 아파트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풍역에서 신길역 딱 이 중간쯤에 위치한 것 같아요. 네, 거기 위치하고 있는데 멜로 피부과 네, 영등포점 이렇게 전화번호도 나와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치. 네, 중국 청도에서 이 조선족 기업이 만든 윤간의 김치. 뭐 청도에서는 아주 유명한 알려주는 그런 김치라고 합니다. 네, 한국에도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들여오시는 분이 있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10kg당 한 박스, 네, 17,000원에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문 전화번호도 나와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주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유튜브 방송에 또 이렇게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이렇게 또 후원 협력사 여러분들이 더 기억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 유튜브 방송 같이 애청해 주신 분들에게는 하나의 식구와 같죠. 네, 서로 이렇게 돕고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그 내용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 사는 우리 민족, 네, 조선족 동포 이해, 네, 초등학교만 6학년인가요?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 시키게끔 제가 자료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중국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전체 중국 지도가 나오죠. 그러면서 각 성이 한 23개의 성이 있다고 그래요. 23개의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5개의 자치구가 있죠.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가 있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있고 티베트 자치구가 있고 그 다음에 닝샤오 자치구가 요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장시 자치죠. 장주 자치족이 있고, 네, 뭐 이렇게 자치족이 있고, 그리고 그냥 특별구가 있죠. 특정구, 홍콩, 마카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 상하이, 텐진, 충칭, 대도시 4개의 직할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만이죠. 대만은 요즘 한참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이렇게 해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요 대만도 통일을 할 건가 상당히 눈을 들이고 있는 땅이죠. 자, 이 중국 참 넓죠. 이 면적. 네. 9억 6천만 1,300 헥타르. 세계 이 4위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세계 4위. 가장 큰 데는 아마 러시아 땅이 그냥 가장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캐나다, 또 뭐 저기 호주 뭐 이런 데가 있을 수 있겠죠. 미국도 좀 클까요? 중국보다. 네, 이렇게 큰데, 우리 한반도의 남한의 96배. 어휴, 네, 96배가 됩니다. 남한의 96배. 근데 인구를 볼까요? 남한은 한 5천, 한 100만 명? 이 정도 이렇게 살고 있죠. 요쯤 땅에. 근데 중국은 14억 인구가 넘습니다. 세계 2위의 인구죠. 세계 1위는 뭐 인도죠. 인도가 한 15억 정도 되니까요. 네, 어쨌든 뭐 땅과 또 인구에 비했을 때 참 이 한반도의 남한 정말 아주 너무나 작게만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총 국내 경제 규모 볼까요? 중국이 GDP, 국내 총소득 19조 2천억 달러. 네. 세계 2위죠. 그러니까 1위는 뭐 미국이죠. 미국이 30조 원이 넘고 한국 같은 경우는 1조 7,900억이나 1조 8천억 정도
천억 달러, 네, 세계 13위 정도가 됩니다. 네, 이렇게 좀 경제 규모. 그래서 미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는 G2 국가라고 그러죠. 보통 글로벌 넘버 2라는 거죠. 중국이. 1인당 GDP에 있어서는 한국은 35,000달러죠. 35,000달러 1인당 이 총수도이 세계 24인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11,500달러. 네. 로 1인당 GDP를 따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서 오면은 더 소득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여전히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 중국 동포 분들도 그래서 한국으로 지금 뭐 많이 좀 건너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기본적으로 좀 이런 현황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좋겠다 해서 이렇게 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는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동북 삼성 지역입니다. 동북 삼성 지역. 그렇죠? 면적이 한반도의 7배, 한반도의 7배, 남북한 합친 한반도의 7배 정도 되는, 네, 7배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안 될 건데, 동북 삼성이, 네, 용연성 7배까지 남한의 7배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고. 남한이겠죠, 남한. 네. 그리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요게 이제 백두산입니다. 요게 하살포가 있는 데가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네, 요 이제 길림성 안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길이 주도가 되고 그리고 훈춘이 있고 용정, 화룡, 네, 뭐 이렇게 도나 왕청 쭉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북한하고는 이렇게 이제 두만강 이렇게 이제 접전점이 있고 이쪽에 이제 러시아 땅으로 이렇게 있죠. 네. 어쨌든 연변 우리가 시간에 뭐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게 동북 삼성 지역 중에서도 특히 연변 지역에 대해서 또 연변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네, 중국이 그러니까 다민족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56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족이 뭐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55개의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여기에 쭉 사진을 보게 되면은 아마 이게 대표적으로 좀 그래도 인구가 많은 소수 민족을 이렇게 전통 복장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소수 민족의 전체 인구가 약 1억 2천만 명 정도 되고요. 중국 전체 인구의 8.9% 정도 이렇게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 있는 동부 삼성 지역에는 조선족이 있고, 그 다음에 만주족이 있고, 또 마오족, 또 여기 장족, 바이족, 이족, 한이족, 또 황족인가요? 창족, 네, 이렇게 있고, 그 이외에도 더 뭐 55개 소수민족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다 표시는 못했지만은, 네, 이렇게 그래도 인구가 많은 대표적인 족, 이렇게 좀 표시를 했습니다. 이 조선족 같은 경우는 1990년대 기준으로 동부 삼성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180만 정도, 네, 윤영성이 네, 23만, 길림성, 연변 자치주가 있는 데죠. 118만 명, 가장 많고, 흑룡강성이 45만 명, 네,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는 뭐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뭐 이해에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네, 뭐 요 정도만 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요 정도만 이렇게 이해를 해도 뭐 중국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는 거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중국의 조선족이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좀 기본적인 현황 이렇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 남한의 96배가 되고, 네, 참 큰 나라다. 거기에 이렇게 붙어 살고 있는 한국, 네, 거기에 또 우리 조선일동포분들 우리 또 이렇게 남북이 갈려져 있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참 이렇게 뭐랄까요, 큰 옆에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리면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받습니다. 이 지도만 보면은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이 조선조 전반과 또 이 연변 이쪽 지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제가 한번 유튜브 방송 이렇게 많이 시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서 몇 개를 한번 골라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범죄도시 좋아하세요? 저는 조선족에 대한 정보를 이걸로 접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연출이 과하게 들어간 조선족 캐릭터들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조선족 말투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아임다 하지마 이케스 뭐 이런 성대모사나 패러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밖에도 최근에 중국이 한국에 무비자를 해주면서 많은 유튜버들이 여기로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하여 제제 이번 여행지 연변입니다. 설렌다. 근데 연변에 가기 전에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조선족은 어떤 민족인가? 조선족이 쓰는 말과 한국어의 차이는 뭘까? 북한 말이랑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조사해봤습니다. 14억 명 이상의 인구수를 자랑하는 중국. 중국은 민족 단위입니다. 총 56여 개의 민족이 있는데 그중 90% 이상이 한족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한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제외한 나머지는 55개의 소수민족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 조선족의 총 인구는 180만 명. 근데 신기했던 거는 이 중 40%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조선족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언어를 구사 가능하고, 첫 번째가 중국어,普通话, 두 번째가 조선어,朝鲜语. 조선어는 기본적으로 맞춤법과 어휘를 포함해서 북한의 문화어를 기본으로 표준어가 되어 있고, 그들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는 중국어를 사용하고 가정 내에선 조선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조선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말하자면 비교적 중국식 표현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세관을 뜻하는 해관은 중국어의 하이관을 중국 한자를 그대로 읽은 것이며, 사무실을 뜻하는 판공실은 중국어의 반공실을 조선 한자음으로 읽은 것입니다. 또 조선어의 특징으로는 오늘 내일 모레 뒤에 애를 붙이는 습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지씨 내일에 만나요, 여행 갔다가 오늘에 왔어요. 또 못 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재가 하는 말은 알아 못 듣겠어요. 또 조선어의 표현에서 전화를 걸다 라는 뜻의 중국어의 다电话의 다는 동사로 치다 라는 뜻인데, 이 중국식 표현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전화를 치다 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또 조선족 말투는 함경북도의 말투와 매우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를테면 중국어로 니 吃饭了吗, 한국어로 밥 먹었어요? 라는 뜻이죠. 먼저 북한은 밥 잡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조선어로는 밥 먹었습니다, 밥 먹었습니까?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뭐 영상을 보시고 좀 어떠신가요? 좀 쉽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쭉 유튜브 쭉 보니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간결하면서도 꼭 필요한 이 조선족의 언어와 이 문화 특징. 그래서 제가 앞서 좀 잠깐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설명을 듣고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이해가 더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요 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저도 참 이 조선족의 언어, 이 한국어하고 이런 차이가 있겠구나. 저도 이 중국동포와 늘 같이 많이 생활을 하고 대화도 나눠보지만은, 뭐 한국에 오신 우리 중국동포분들은 많이 이제는 한국어화, 한국인화, 또 한국 문화화 이렇게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뭐 중국 연변에 가게 되면은 역시 그쪽의 언어와 이 문화 뭐 이런 게 확연히 좀 우리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뭐 함경도 이쪽에 하고 북한 이쪽하고 좀 많이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 이 범죄도시라는 영화 요거를 영상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도시 2017년도 이 가리봉동을 배경으로 만든 그 개봉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범죄도시는 2005년도인가 그때쯤에 이제 가리봉동에서 여러 이제는 그 사건 사고를 엮어가지고 그걸 이제 실화를 좀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좀 많이 뭐 영화는 각색화된 그런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죠. 이 범죄도시가요. 그때 배우도 뭐 마동석 뭐 배우 뭐 잘 알죠. 그다음에 하정우인가요? 이 장첸, 네, 이 역으로 나와가지고 이 마동석하고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싸우는 장면,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참 이 조선족에 대해서 상당히 아유 야 이 무서운 사람들이다 뭐 이런 이제 선입관을 가지게끔 이렇게 좀 꾸며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선족 하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무섭다라는 뭐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조선족에 대한 관심을 많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조선족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공부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는 연변에 가서 한번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연변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좀 그래서 뭐 영화 때문에 어쨌든 영화로 인해서 조선족 동포들이 좀 안 좋게 그려진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관심들을 많이 끌어들였다. 그래서 실제로 연변에 가보니까 또 어떻게 느끼게 되는지, 네, 한번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 중국이야. 대박. 와, 여기는 연길 공항이에요. 연변 공항인데 한국 같죠? 연변의 첫 번째 목적지로 정해서 왔는데 여기 공항 너무 신기하다. 음수초, 여자, 장애자 화장실 설치. 지금 나 그냥 한국에 있는 작은 도시의 공항에 온 것 같거든요. 일단 인터넷이 안 되고 있어. 물어봐야 돼. 한복이야. 대박이다. Hi, are you speak Korean? 한국말 아세요? 시내까지 어떻게 가요? 한국말을 하셨어. 나가보자. 와, 대박. 나 진짜 왔네. 오. 오, 대박. 나 진짜 중국에 왔네? 신기해. 이거 봐. 한글로 써져 있어요. 북한에 간다면 이런 기분일까? 아, 너무 신기하다. 나 북한에 온 거 아니야, 혹시? 저쪽으로 가보자. 아름다운 연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 물어나 볼까? 한국어 할 줄 아세요? 한국 잠깐만. 여기? 여기 알았어요. 도얼첸? 大概是大标15块25? 哎 너 비싼 거 아니에요? 大概是计价器 미터기 한다고? 오케이, 그래, 좋아. 빨리요. 빨리요! 와, 여기 간판들이 다 한국어예요. 13위안 나왔다. 와, 여긴 한국인가? 냄새는 중국인데. 택시 아저씨 주소도 모르는데 날 지금 아무데나 떨궈줬거든. 난 지도가 안 돼서 그냥 이 동네라고만 하고 떨궈줬어요. 여기는 또 신기한 간판들이 많네. 여기 근처에 연길 공원이 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게 연변에서 제일 큰 백화점인가봐요. 백리성 백화점이다. CGV도 있어. 아마 여기가 연변의 중심가가 아닐까 싶은데 지도를 보니까 여기 이 커다란 중심 거리가 인민로라는 거리예요. KFC를 켄터키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켄터키 후라이드 또 전에 아빠가 노래자랑인가봐. 아니 여기 노래방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여기 지금 이 공원에서 저렇게 노래 자랑을 세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금영 노래방이고 다 조선족 분들이야. 한국어로 노래하고 있어. 진짜 신기해. 여기다 인민공원. 고조동물 여기 어떻습니까? 네, 연변 그죠? 어떻습니까? 네. 네, 한국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정말 한국에서는 조선족보에 대해서 좀 언론 매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는 좀 그렇죠. 안 좋은 정보만 이렇게 받게 되죠. 그러나, 연변에 직접 가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길공항에 도착하면은 도착하자마자 이제 한글 간판이 있고 나와서 또 거리 가면은 한글 간판이 있으면서 상당히 새로운 느낌. 그냥 깜짝 놀라죠. 아우, 이제 중국에 이런 곳이 다 있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한국인들이 여기 이제 대림동이나 뭐 이렇게 중국 동포를 거주하면은 여기 보면 중국어 간판이 이렇게 많냐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 중국 동포에 대해서 뭔가 좀 이 중국인이다 뭐 이렇게 이 생각을 하지만은 연변에 가면 좀 반대가 되는 거죠. 뭐 한글 간판을 이렇게 보니까 아유 조선족 동포들은 역시 또 우리의 한 민족이구나 뭐 이렇게 좀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공원도 이렇게 가보니까 뭐 한국에서 정말 익숙한 그런 대중가요 공원에서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정말 아주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뭐 연기를 간 이 한국인 젊은이들은 가면은 정말 많이 놀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깐 전 택시기사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2004년도에 처음 연변에 갔을 때 그때는 택시기사가 거의 조선족 택시기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택시를 타고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면은 연변 라디오, 네, 이렇게 우리 그 목소리, 소리 나오는 거, 그리고 상당히 더 정감 있게 느꼈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는 조선족 택시사는 많지 않고 그냥 한족들이 이제는 택시를 많이 하죠. 아마 그것도 2007년도 방문 취업제가 되고 그러면서 아마 이제는 한국으로 많이 이제는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족들이 이제 택시기사를 많이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연변에 있는 택시기사, 특히 한족들은 워낙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가고 뭐 그래서 그런지 뭐 우리말을 그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연변 지역으로 여행 가신 분들 뭐 중국어를 못한다고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또 알아듣고 잘 친절하게 해준다는 거를 또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한국인들 이렇게 또 해외 나가면은 잘 하지도 못하면서 막 영어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그쪽에 중국에서는 영어로 하면 더 못 알아듣죠. 네, 좀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변하면은 관심을 갖는 게 아무래도 북한일 것 같습니다. 이 북한하고 어쨌든 접촉점이 있고 두만강을 끼고 있고, 그리고 연변에 가면 또 북한 종업원들도 많고 북한 식당들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연변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 영상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중국 지린성 연변의 도문, 투문이라는 도시입니다. 특별한 점이 북한하고 국경이 맞닿아 있는 도시예요. 이제 어제 호텔을 깜깜할 때 잡아가지고 와서 잤는데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여니까 두만강이 바로 앞에 있지 뭡니까 여러분? 저 건너편은 북한입니다. 지금 그 국경 사이에 있는 제일 가까운 그 호텔이라는 거예요. 저기가 이제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이라고 해요. 인구가 13만 정도 되고 이제 농촌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저기 이제 북한하고 여기 중국을 잇는 다리가 있다고 해요. 동문대교라고 해서 거기 가서 관광도 하고 한다길래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청담동이 있고 롯데 노래방, 종달새 노래방이 많네. 제가 좀 짧게 가이드를 해보자면 네네. 그 도문이 굉장히 작은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크게 있는 그 먹거리, 아, 먹자골목이구나. 먹자골목. 네. 그 저기는 하나, 둘, 셋. 올리면 바로 도문대교 512m 그 정도 된대요. 이 도시가 함경북도 이제 최북단으로 한국 이제 한반도에서 서울하고는 가장 먼 도시인 거예요. 저는 막 음료수랑 이런 걸 팔고 저 국경을 바라보는 게 이게 관광 사업이라는 게, 저 사람들은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사람들 걸어다니는 거랑.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가까운지가 보이니까. 어머, 저기 걸어가신다. 어디가? 애기랑 걸어간다. 바로 그냥 다 망원경으로 보고 사진 찍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관광지인 느낌. 진짜? 어디죠? 땡겨봅니다. 어머, 놀이터네. 여기 놀이터에서 애들 그네 타고 있잖아. 오, 귀여워. 어떡해. 여기 강아지도 있다. 오빠, 강아지. 북한 강아지. 어머, 애들 여기 뭐야. 어디가 학교 끝나고 어디 가나봐. 아주머니들인가? 애기야, 아줌마야. 밭일하러 가시는 거구나. 어머, 강아지 끌고 어디가. 어떡해. 어머, 여기 사람 많다. 자전거다, 자전거. 오토바이도 있다, 오토바이.
연변에서 가장 오래된 해랑강이란 북한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연변에는 총 50곳 정도의 북한 식당이 있지만 코로나와 국가 정세로 인해서 연길에는 몇 남지 않은 북한 음식점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은 중국인이고 북한 사람을 내세우는 식당이다 보니까 이 가격이 연길 물가에 비해서는 살짝 비싼 편이었고 메뉴는 주로 한식, 중식, 북한 음식들이 섞인 음식들이었습니다. 이제 이거 버섯 하나, 예, 버섯 하나 주세요. 네. 그리고 거부러. Kami, ako minsan lang dito, mas 이거 뭔가? chuti pangmendo mas. 이거는 네. 이거 닭발이고. May chuti pangmendo. 근데 이게 느낌이 너무 웃긴 게 한국 사람, 조선족, 북한 사람 셋이 만나서 항공관이 너무 신기하네. 사실 다 민족이잖아요. 그래. 그치. 근데 이게 지금 막 몰고 막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민족끼리 잘 뭉쳐야 되는데 또 우리가 안 했네. 누나랑 저분이랑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뭐 말투가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던데? 그치 그냥 비슷비슷. 그러니까 얘네도 한국에서 나는 예전에 여기가 북한 식당인지 모르고 내가 들어갔다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거 말투 보면 바로 그분들도 알 거잖아. 우리가 오면은 여기서 서빙을 안 오시더라고. 맞아. 그런 거 있어. 괴뢰한테 가겠냐? 괴뢰. 네. 괴뢰한테 가겠냐. 뭐 남북 관계가 안 좋으니까 북한에서 네, 남한 먹은 괴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도문 저도 뭐 2000년 4년도인가요? 그때 연명 처음 갔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요. 완전히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저렇게 관광 수위 이렇게 벌면은 뭐 연변 자치주에서 좀 북한 쪽에 좀 나눠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북한 쪽도 이제 온성이라는 것도 신도시 같아요. 제가 그 갔을 때는 저런 도시를 못 봤었는데, 네, 보니까 또 사람들도 어느 정도 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꾸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도문, 두만강 이렇게 보니까 저도 한 2번 이렇게 가긴 했는데 이렇게 관광지화된 이런 모습은 이번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처음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연길에 뭐 북한 식당이 뭐 50곳이 넘는 곳이 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식당 가면은 곳곳에 이제는 북한 종업원들이 여종업원들이 거의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좀 상냥하게 됐다가 요즘 남북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제 서빙을 잘 안 해주려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역시 이제 우리 연변에 이 중국 동포, 조선족 동포들과 같이 가면은 서로 잘 어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변 지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북한하고도 어떻게 뭐 함경도 같은 뭐 고향 사람들일 수도 있고 서로 언어도 같고 문화도 더 한국보다는 더 유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더 이렇게 친근감 있게 이렇게 보낸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연변이라는 지역은 북한 사람 또 우리 조선족, 중국 조선족 동포 또 한국 사람이 한 공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다 이런 거죠. 제가 반에도 뭐 초창기 할 때는 좀 대화도 할 수 있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서로 눈치가 많이 보여서 그런지 남북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만나면은 거의 얘기 안 하려고 하고, 옛날에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뭐 팁도 주고 뭐 이렇게 뭐 노래도 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전혀 뭐 그런 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네, 요즘은 앞으로 좀 어떻게 변화될지 봐야겠죠. 그래서 뭐 연변 지역에 어쨌든 거기에 있는 북한 온 사람들하고 어쨌든 한국에 간 사람들이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마 남북 관계가 어떠냐 뭐 이거를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또 연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연변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가보게 되면은 뭐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거를 느낀다 그럴까, 아니면 우리가 민족 감정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민족 감정이라는 걸 한국에 나오면은 뭐 민족 참 고리타분한 얘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연변 지역에 가면은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동포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좀 관심 갖고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백두산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뭐 연길, 용정,
또 실질적으로 거기도 우리 조선족 동포들하고 한번 좀 대화도 나눠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1부는 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2부는 왜 우리 이 중국 동포, 우리 같은 민족의 동포들이 왜 이 중국에 많이 살게 됐는지, 뭐 초등학교 6학년급 되고 그러면은 뭐 호기심이 좀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질문들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뭐 왜 그런지, 그래서 만주 지역, 이 동북 삼성 지역에 대한 역사와 어쨌든 그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을 한번 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는 2부의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